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입니다. 올해 57이고 동네 대형마트 포장 코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을 서서 손님 물건 포장하며 모은 돈과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주신 보험금을 보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명절에도 못 쉬고 손목에 파스 붙이고 일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과거가 발소리를 죽인 채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5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작년 겨울 회사 송년회에서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민수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드디어 장가가네. 어떤 애냐? 서연이라고 회사 거래처 직원이에요. 올해 30이고 착하고 예뻐요. 민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참 곱고 순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반갑다. 들어와. 그날 서연이는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비싼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님 힘든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력 보충하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마음이 확 녹았습니다.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다니 민수가 복을 타고났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아니에요. 저도 곧 이 집 식구가 될 사람인데요. 서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정갈하게 싱크대까지 깨끗이 닦으면서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100번 환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마트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미역국이 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음 달이라고 들었어요. 미리 미역국 끓여봤어요. 아이고,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고아원에서 자라서 엄마가 없었거든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서연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민수랑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석 달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예식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럼 너 정말 복 받았다. 제가 엄마한테 효도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서연이가 대신해 줄 것 같아요.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순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현수가 그 예비 며느리 너무 완벽하지 않냐? 완벽하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야? 아니, 완벽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다는 거야. 요리, 청소, 효심, 말투까지 다 교과서 같잖아. 순자야,
너 질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수 좋은 며느리 만났다고. 질투는 무슨.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요즘 결혼 사기꾼들 많다잖아. 저는 순자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순자는 원래 의심이 많은 편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서연이는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퇴근하기도 전에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머님, 오늘 갈치조림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어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갈치조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무도 적당히 익었습니다. 서연아, 넌 요리를 어디서 배웠니?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요리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선생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제가 마사지도 자주 해드렸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줄래? 요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럼요, 어머님. 서연이는 그날 저녁 제 허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손길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경혈을 정확히 찾아 눌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너 정말 효녀구나. 어머님이 편하시면 저도 기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허리 통증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너 예비 며느리 신상 한번 알아봤어? 신상은 무슨, 그냥 좋은 애야. 아니, 고아원 출신이라며. 어느 고아원인지는 알아. 글쎄,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한번 알아봐. 요즘 신분 세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순자야, 넌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 서연이는 진짜 착한 애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순자가 괜히 제 기분을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저녁 먹으러 왔는데 식사 도중에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랑 같이 식당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요? 무슨 식당?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래요. 서연이가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세요. 제가 다 살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주말이 되어 우리는 그 식당에 갔습니다. 동네 주거지역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미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서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서연이는 금방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방금 본 게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주문하려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서연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님 혹시 그 순간 주인 아저씨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이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 발을 들여? 주인 아저씨가 서연이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감히 여기 와? 아저씨 사람 착각하신 거예요. 저 처음 뵙는데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착각. 내가 내 얼굴을 잊을 것 같아. 우리 재현이 어디 있어? 재현이 어디 있냐고. 주인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약혼녀한테 손대지 마세요. 민수가 주인 아저씨 손을 뿌리쳤습니다. 약혼녀. 이 여자가 약혼녀라고. 조심해 젊은이.
이 여자는 사람 인생 망치는 사기꾼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여기 주인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민수가 제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 조심해. 우리 재현이도 이 여자 만나고 돈 다 빼앗기고 실종됐어. 주인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이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어머님. 그냥 저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서연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미친 사람 같았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게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현수가 그거 이상한 거야. 왜 하필 그 식당에서 저런 일이 생겼겠어? 그냥 착각 아니겠어? 착각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잖아. 아들 실종됐다고 사기꾼이라고.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현수가,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순자 말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식당 주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통화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서연이 혼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라니까. 늙은이 처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이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보험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들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늙은이 처리, 보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서연이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그래.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민수도 출근하고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서연이 통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뭐? 늙은이 처리? 보험?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현수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너 혹시 서연이한테 재산 얘기 같은 거 한 적 있어?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파트 산 거 알지. 그럼 아파트 명의가? 내 이름이지. 현수가, 진짜 조심해야겠다. 혹시 민수랑 결혼하면 명예 이전한다는 얘기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서연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낯선 목소리가.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서연이 고아원이 어디래? 엄마,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경기도 어딘가래요.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몰라요. 서연이가 그 얘기하기 싫어해서. 그래, 엄마 혹시 순자 이모 말 들었어요? 이모가 자꾸 서연이 의심하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엄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식당 주인도 착각한 거고 순자 이모도 기우예요. 민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 얼굴,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 민수의 확신에 찬 표정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이게 제 기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민수를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트 일을 조퇴하고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아저씨가 혼자 홀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번에 왔던 사람이시네요. 네,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저번에 우리 예비 며느리 보고 하신 말씀, 그게 정말인가요? 주인 아저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죠. 우리 아들 재현이가 그 여자 만나고 실종됐어요. 돈도 다 빼앗기고 여권까지 빼앗겼어요. 언제 일인데요? 작년 여름이요. 재현이가 그 여자 만나고 석 달 만에 사라졌어요. 경찰한테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김서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가짜 이름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줌마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발 아드님을 지켜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서연이가 정말 사기꾼일까?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마트에 전화했는데 조퇴했다고 하던데.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식당에서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연이가 사기꾼이라고요? 민수야, 엄마도 믿기 싫어. 근데 그 아저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겠죠. 세상에 김서연이 한둘인가요? 그럼 어제 새벽에 서연이가 한 통화는 뭐야? 늙은이 처리한다. 보험 든다. 그런 말은?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서연이가 회사 일 얘기한 거고. 민수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한번 확인만이라도 해보자.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엄마가 순자 이모 말만 듣고 서연이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들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원래부터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드셨죠? 고아 출신이라서? 아니면 우리 집안보다 못 살아서?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저 결혼할 거예요. 서연이랑.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서연이를 믿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수가 저 모양인데.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저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최소한의 인사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집에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수가 그 후로 어떻게 됐어? 민수가 내 말을 안 믿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 그럴 줄 알았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거든. 현수가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사설조사 전문가. 사설조사? 응. 예전에 우리 동네 사람도 며느리 뒷조사할 때 그 사람한테 맡겼어. 한번 만나봐.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 현수가 지금 민수 인생이 달린 문제야. 내가 확실히 알아봐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서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연락처 줘. 며칠 후 저는 순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 대표라는 조용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서연이의 완벽한 모습, 식당 주인의 증언, 새벽 통화 내용까지. 윤 대표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원 조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윤 대표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서연이와는 매일 통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민수야, 밥 먹고 가. 아니요, 서연이랑 약속 있어요. 민수야. 엄마, 저 바빠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윤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 대표는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고아원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경기도 전체 고아원을 다 뒤졌는데 그 이름은 없어요. 서울까지 확대해서 찾아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고아 출신이라는 게 거짓말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윤 대표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김서연이 다녔다는 대학교 자료를 구했는데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지금 김서연 맞나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에는 강지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윤 대표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SNS에서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3년 전 강지원이 올린 사진인데 목에 걸친 목걸이 보이시죠? 지금 김서연이 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진 속 목걸이는 작은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항상 차고 다니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다른데요? 그렇죠. 본명은 강지원인 것 같습니다. 김서연은 가명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학 시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랑 사귀었는데 그 선배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요? 그 선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다가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선배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세상에, 어르신, 제가 그 선배 친구를 만나봤어요.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윤 대표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이가 도훈 선배랑 사귈 때 진짜 이상했어요. 갑자기 명품백 들고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원이는 원래 그렇게
잘 사는 집 애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는요? 도훈 선배가 갑자기 휴학했어요. 그리고 지원이도 사라졌죠. 나중에 들으니까 선배네 회사가 망했다던데. 선배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윤 대표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도훈 씨가 강지원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화면에는 절박한 문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뭘 잘못했어? 말만이라도 해줘. 제발 답장 좀 해줘. 나 미칠 것 같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르신 더 있어. 더요? 김서연, 아니 강지원이 일했던 회사도 알아봤어요.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도 있었고요. 담당 부장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그 부장이 유부남이었어요. 그 부장하고 강지원이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회사 동료들 증언으로는 둘이 수상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강지원은 바로 퇴사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이 여자는 프로입니다. 여러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게 패턴이에요. 식당 주인 아들 사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민수도? 네, 위험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 해요. 저는 윤 대표한테 받은 서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민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서류들을 식탁에 펼쳤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야, 서연이 본명이 강지원이야. 김서연은 가짜 이름이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고아원 기록도 없어.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과거의 이름을 바꿨어요. 왜?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려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고아원 얘기는 차마 그런 과거를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고요. 서연이는 흐느꼈습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학교 선배는? 정신병원 간 선배 말이야. 그것도 설명해봐.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 선배가 스스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저는 그냥 사귀기만 했어요.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은? 그것도 저랑 상관없어요. 부장님이 횡령한 거지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힘들어하잖아요. 민수야, 정신 차려.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서연이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는 민수 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서연이 편이었습니다. 저 나갈게요, 오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실망이에요. 왜 서연이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엄마는 서연이가 가난하고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을 붙잡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컵이 덜컹거렸습니다. 민수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수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윤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안 믿으시나 보죠? 네, 완전히 서연이 편이에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어요. 무슨 증거요? 식당 주인 아들, 그러니까 실종된 오재현 씨 사건을 파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도 구했고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강지원, 그러니까 김서연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고 서연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 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얼굴에서 눈물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나 봐요. 뭐, 어머님 아파트 민수 오빠 통장 주식 계좌.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제 명의로 넘길 거잖아요. 어머님은 늙었으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오빠 재산이 필요해요. 어머님 아파트도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민수한테 말할 거야. 말하세요. 어차피 오빠는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오빠는 절 믿을 거예요. 서연이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은 할 거니까.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가 오늘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뭐래요? 재산이 필요하다고, 내가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그런 말을 했어.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말도 정도가 있죠. 민수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서연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떼어놓으려고 꾸며낸 거죠. 민수야, 엄마,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어머님이 허락 안 하셔도 할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수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 대표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윤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 대표는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지원이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빼낸 파일들입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물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윤 대표가 컴퓨터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결혼계획 최종본. 파일 정보를 보니 올해 7월 12일 새벽 3시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 제목은 손민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섬뜩했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3억 5천 어머니 명의, 결혼 후 공동 명의 전환 예정.
은행 예금 8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마이너스 보험 생명보험 1억 수혜자 배우자로 변경 예정, 마이너스 결혼 후 일주일 뒤 추가 보험 가입 사망 보험금 10억.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지원이 만든 파일입니다. 아드님 재산을 정리한 거죠. 보험금 10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윤 대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 상품 설명서였습니다. 사고사 특약이 포함된 고액 보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이 보험을 들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고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한테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윤 대표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들면 돼. 은행원이니까 의심 안 할 거야.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아파트 명의만 넘기면 돼. 이번엔 얼마야? 최소 80억은 나올 거야. 아파트 3억 5천, 보험금 10억, 오빠 예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좋아. 그럼 다음 달에 시작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여자는 아드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요. 세상에, 세상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수가 안 믿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지원을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어떻게요? 어르신이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더 큰 재산이 있다고. 윤 대표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민수를 구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서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얘기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사실 엄마가 숨긴 재산이 있어. 너희 할아버지 땅이 경기도에 있거든. 재건축 예정 지역이야. 민수가 놀랐습니다. 땅이요? 처음 듣는데요. 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비밀로 해뒀어. 시세가 한 50억쯤 돼. 서연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너희 부부 명의로 줄게. 엄마, 진짜요? 그래, 진짜야. 대신 결혼식 날짜 좀 앞당기자. 다음 주는 어때?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덫이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 저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표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가짜 토지 문서, 재산 증명서, 그리고 USB까지. 서연이는 매일같이 집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서연아. 어머님 그 토지 말씀하신 거요. 저희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서류 준비 중이야. 결혼하고 바로 명예 이전할 수 있게. 서연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출근하고 집에 저만 있을 때 서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세요? 응, 민수는 출근했어.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서연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CCTV를 켜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표가 설치해준 숨겨진 카메라였습니다. 30분 후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나중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토지 서류를 꺼내 사진을 찍고 USB도 확인했습니다. 윤 대표한테 영상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민수와 서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결혼 축하 선물이야. 토지 서류 준비 다 됐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에 서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서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서연이요. 왜요? 정말? 강지원이 아니고. 순간 서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대학교 졸업 앨범이야. 여기 이 사람, 서연이 맞지? 네, 맞는데요. 그런데 이름표에는 강지원이라고 써 있어.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고아원 기록 조회 결과야.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엄마, 이게. 더 있어.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가 만든 파일이 들어있어. 민수 재산 목록, 보험 가입 계획,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내 거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목록이야.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까지 다 정리되어 있어.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생명보험 10억짜리 가입하게 되어 있어. 수혜자는 배우자. 이게 무슨, 녹음 파일도 들어볼래?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들면 돼. 은행원이니까 의심 안 할 거야.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늙은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아파트 명의만 넘기면 돼. 이번엔 얼마야? 최소 80억은 나올 거야. 아파트 3억 5천, 보험금 10억, 오빠 예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의 당황한 모습도 눈물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만 걸쳐졌습니다. 후 들켰네요. 서연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난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하려고 온 거였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서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너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이전에도 이런 짓 했지. 식당 주인 아들, 대학교 선배, 회사 부장. 잘 아시네요. 그래요, 몇 명 더 있어요. 다 성공했죠. 오빠가 처음으로 실패한 케이스인 셈이네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민수야, 경찰 불러.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 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과 윤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미리 연락하셨고 저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가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강지원 씨 맞습니까? 아니에요, 김서연이에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서연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속에서 여러 개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김서연, 박미라, 최현지, 이수진. 신분증이 4개네요. 그건 강지원 씨 사기, 횡령, 감금,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 이건 억울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서연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경찰이 서연이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서연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이는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괜찮지 않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정말 바보예요. 민수야, 엄마도 이해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전 엄마를 안 믿었잖아요. 그 여자를 믿었잖아요.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민수한테 줬습니다. 민수야, 이거 마셔. 고맙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너 잘못 없어.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하지만 전 민수야, 앞으로 더 조심하면 돼. 사람을 믿되 검증도 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전 한동안 연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해. 며칠 후 윤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강지원 은신처에서 오재현 씨 여권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찾았고요. 정말요? 네, 지방 한 모텔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좀 상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세상에 다행이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지원은 최소 7명한테 사기를 쳤고 그중 2명은 실종 상태였는데 모두 찾았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감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수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강지원은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지원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횡령, 감금, 살인, 교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강지원은 끝까지 무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절 지켜줘서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수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같이 있어주고 밥을 챙겨주고 때로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됐어? 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 민수 의젓하다. 민수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 고맙다. 엄마 생신은 아니지만 그냥 감사해서요. 민수야, 엄마가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는 그런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저녁 저는 마트 포장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물건을 포장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15년을 이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민수를 키웠고 아파트도 샀고 민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손님, 포장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고 해진 앞치마였지만 제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어머, 우리 민수가. 맛은 장담 못해요. 그래도 먹어주세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치찌개는 조금 짰지만 맛있었습니다. 민수야,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민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냈구나.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